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첫인상을 바꿔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모임에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옷을 잘 입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보이는 가방을 들고 한 번에 몇십만 원대의 옷을 입고 모임에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품격이라는 건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걸요. 저는 지난 15년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기업의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학계의 석학, 그리고 예술계의 유명한 인사들까지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임에서의 행동이었어요. 이들은 특정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치 타고난 본능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의 바른 행동들이 실제로는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계속 물어보고 귀 기울이는 것. 물론 좋은 행동이지만 진정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교묘하고 더 섬세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3년 전, 저는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모임에서 제 말 한마디가 그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웃음이 멈췄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것들은 심리학, 사회학 연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4가지 행동을 피하기만 해도 당신의 사회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4가지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품격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더불어 최신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당신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공유할 거고요.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첫 만남에서 사람들은 단 7초 만에 당신의 품격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판단 기준의 55%가 외모이지만 나머지 45%는 모두 행동과 제스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행동이 품격 없으면 전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의 평판을 만들고 그 평판이 당신의 기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직업, 연애, 우정, 모든 것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4가지 행동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본론 마이너스 1단계 4가지 행동 소개. 첫 번째 행동, 상대방의 말을 끝내기 전에 끼어드는 행동. 자, 먼저 첫 번째 행동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잠깐만이라고 손을 들며 끼어드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상대방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나요? 처음에는 밝던 눈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입술이 굳어지고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바로 그 순간 당신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끼어드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당신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끼어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엔 화가 나지만 계속되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력이 드러납니다. 눈이 반짝이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죠. 손가락 하나하나가 편안해 보입니다. 이런 태도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 자신의 경험을 자꾸 꺼내는 행동. 이제 두 번째 행동을 알아볼게요. 이건 정말 흔한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회사에서 정말 힘든 프로젝트를 받았어. 그러면 품격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나도 그런 일 있었어. 내 경우엔 훨씬 더 심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느껴지시나요? 이 순간 상대방의 감정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상대방의 이야기는 배경음악이 되고 당신의 경험이 메인 스토리가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입술은 다시 닫히고 눈은 공중을 향해집니다. 더 이상 그들은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형제가 많아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바꿨어요. 그 습관이 성인이 된 후에도 남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후에 깨달았어요. 상대방은 나의 경험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걸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잠깐 미루어 둡니다. 완전히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느낀 것 같은데? 라고요. 상대방이 먼저 그들의 경험을 요청할 때만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세 번째 행동, 상대방을 판단하는 표정과 목소리. 세 번째 행동은 좀 더 미묘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못 잡아챌 거예요. 누군가가 이상한 의견을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품격 없는 사람의 얼굴에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눈썹이 위로 올라가고 입꼬리가 내려가죠. 목소리는 높아지거나 낮아집니다. 진짜? 또는 한숨 섞인 이 나와요. 이 모든 게 상대방에게 당신의 의견은 이상해라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유지됩니다. 표정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려 있어요. 눈이 반짝이면서 호기심이 드러나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뭔가요? 라고 부드러운 톤으로 말합니다. 이 목소리엔 따뜻함이 있어요. 마치 누군가의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의 그 신선함 같은 거죠.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을 배울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 행동, 핸드폰을 자주 보는 행동. 마지막 네 번째 행동입니다. 이건 현대사회에서 가장 신뢰가 심한 행동이에요. 모임 중에 누군가가 핸드폰을 꺼내 봅니다. 처음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뭔가 바뀝니다. 공기가 식어요. 마치 방에 에어컨이 켜진 것처럼 온도가 뚝 떨어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말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내 이야기는 그 화면보다 덜 중요하구나라는 걸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는 CEO인데 사업이 엄청 바쁩니다. 정말 바쁨. 그런데 누가 이야기할 때 절대 핸드폰을 꺼내지 않아요. 대신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완전히 상대방을 봅니다. 눈을 마주치고 때론 손까지 내밀어요. 핸드폰 때문에 끊긴 신경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죠.
그 친구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소중한 기분이 들었어. 본론 -2단계 심리학 연구 결과. 자, 여기부턴 과학적으로 이 행동들이 왜 문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상대를 끼어드는 행동의 심리학. 2022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화 패턴을 분석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끼어드는 행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으로부터의 신뢰도가 32% 더 낮다는 거였어요. 흥미로운 건 끼어드는 횟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회든 5회든 상관없었어요. 상대방은 그 첫 순간부터 이미 당신을 판단해버리는 거였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끊을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상대방의 뇌는 당신과의 대화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꺼내는 행동의 심리학. 듀크 대학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대화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한쪽이 계속 자신의 경험을 꺼내는 방식으로 대화했고, 두 번째 그룹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2배 이상 상호작용하고 싶어 했고, 대화의 만족도가 70%더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 뇌 스캔 결과였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공감 영역이 활성화되었거든요. 반면 자신의 경험을 꺼내는 사람의 뇌에서는 자기 중심적 영역만 활성화되었습니다. 판단적 표정과 목소리의 신경학적 영향. UC 버클리에서 한 연구를 보면 판단적인 표정이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단 2초의 판단적 표정만으로도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당신 앞에서 점점 더 방어적이 되고 결국 당신과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반대로 열린 표정과 따뜻한 목소리는 어떨까요? 상대방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건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 해요. 핸드폰 사용의 심리적 영향. MIT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이 핸드폰을 꺼내기만 해도 대화의 친밀도가 40%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핸드폰 화면을 보지 않아도 단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이건 뭐가 원인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기술적 재물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당신보다 내 핸드폰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신호는 상대방의 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마치 초대장에 불려갔는데 대접받지 못한 것처럼요. 본론 -3단계 실제 사례.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통해 이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사례 1. 구글의 최고 경영진과 신입사원의 대화. 이건 제 지인이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제 지인은 구글의 신입으로 입사했고 어느 날 회의실에서 최고 경영진을 만나게 되었어요. 매우 떨렸을 거예요. 당신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 경영진이 제 지인의 말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대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부드러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때문에 제 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떨림은 사라졌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최고 경영진은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주는 마력입니다. 사례 2. 연예인 어시의 팬미팅 사건. 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팬미팅을 할 때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팬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팬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처음엔 열정적이었던 팬들이 점점 실망했어요. SNS에 부정적인 글들이 쌓였고 결국 그 연예인의 이미지는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다른 연예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팬미팅 중에 완전히 각 팬에게 집중했어요. 핸드폰도 내려놓았고 눈도 마주쳤어요. 그 결과 팬들의 충성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한 팬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5분의 대화로 평생 팬이 되었다. 이게 바로 품격의 힘입니다. 사례 3회사 회의에서의 판단적 표정. 어떤 회사의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입사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고 모두가 그 신입사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 순간부터 신입사원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마치 공기가 빠지는 풍선처럼요. 제안은 미완성 상태로 끝났고 누군가 별로 이상하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신입사원은 네, 제 실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같은 회사의 다른 팀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입사원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리더는 열린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 신입사원은 더 자세히 설명했고 아이디어는 발전했고 결국 채택되었습니다. 똑같은 신입사원인데 리더의 표정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사례 4 친구 관계의 갈등. 제 또 다른 지인이 있었어요. 친구와 만났을 때 친구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했대요. 제 지인이 뭔가 말하면 그런데 나 얘기 들어봤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계속 돌려버렸거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자 제 지인은 점점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 관계는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같은 제 지인이 다른 친구를 만날 때는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제 지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정말이야? 그럼 넌 어떻게 느꼈어? 라고 물었어요. 제 지인은 그 친구와 더 가까워졌고 지금도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바로 품격은 단순한 외모나 의상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본론 마이너스 4단계 4가지 행동 개선 방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4가지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걸 알아볼 거예요. 1번 행동 개선법 말을 끼어들지 않는 연습. 먼저 첫 번째 행동부터 개선해 보겠습니다. 말을 끼어들지 않는 연습이에요. 제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할게요. 상대방이 말할 때 당신은 입술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반응하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아, 나도 그런데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기법을 추천합니다. 3초 침묵 기법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마치고 나면 당신은 3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3초를 샌다고 생각하세요. 1초, 2초, 3초. 그 다음에 반응하세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정말 말을 끝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숨 쉬는 시간 동안 끼어들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둘째, 당신의 뇌에 반응할 시간을 줍니다. 이 3초가 당신의 사고를 정리하는 데 충분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이 침묵이 존경심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당신이 상대방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입을 막아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당신은 이상한 일을 알아채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더 오래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습법도 있습니다. 받아쓰기 기법이에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머릿속으로 그들의 말을 받아 적는다고 상상하세요. 마치 속기사처럼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자동으로 듣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손 제어 기법이에요. 상대방이 말할 때 당신의 손을 책상이나 무릎에 얹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손이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그건 당신이 끼어들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손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당신의 뇌를 통제하는데 엄청 효과가 있어요. 이번 행동 개선법 상대방에게 초점 맞추기. 이제 두 번째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신의 경험을 자꾸 꺼내는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나오면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경험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상대방이 요즘 직장이 정말 힘들어라고 말했어요. 이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품격 없는 반응은 이거예요. 아, 정말? 내 경우엔 훨씬 더 심했어. 내가 대신 이렇게 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는 느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무력감? 혼자라는 기분? 이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다음 질문하세요. 그래,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든데? 또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 라고요. 이 질문들은 모두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상대방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실 내가 실패했다는 기분이 들어라고 더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걸 참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나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경험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면 내 경우엔 이라는 말은 내 경험이 더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실제로 이 차이를 느껴보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다음 일주일 동안 당신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절대 자신의 경험을 먼저 꺼내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상대방들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3번 행동 개선법 표정과 목소리 통제. 이제 세 번째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표정과 목소리를 개선하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표정은 대부분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한 의견을 들으면 자동으로 눈썹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연습법을 추천합니다. 거울 연습법이에요.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할 때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관찰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와 대화하는 자신을 녹화해 보세요. 나중에 봤을 때 당신의 표정이 어떻게 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판단적이고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 다음 할 일은 뭘까요? 중립 표정 연습이에요. 상대방이 뭔가를 말할 때
당신의 표정을 중립으로 유지하세요. 완벽하게 표정이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눈은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처음엔 얼굴이 뻣뻣해질 거예요. 마치 마스크를 쓴 것처럼요. 하지만 계속하면 당신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표정이 없을 때가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나는 판단하지 않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열린 표정 만들기입니다. 눈을 살짝 더 크게 뜨세요. 눈썹을 정상 위치에 유지하세요. 입술은 살짝 올려서 미세한 미소를 지으세요. 이 표정이 나는 당신의 말에 관심이 있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목소리도 중요해요. 목소리의 톤을 낮춰보세요. 높은 목소리는 의외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마치 당신이 놀라거나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반면 낮고 부드러운 톤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말의 속도를 늦춰보세요. 빠르게 말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천천히 말하는 것은 깊이 있는 경청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의견을 말했을 때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먼저 숨을 깊게 쉬세요. 그 다음 그건 흥미로운데요 라고 낮고 부드러운 톤으로 말하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봐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4번 행동 개선법 핸드폰 통제. 마지막입니다. 핸드폰을 자주 보는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모임에 나갈 때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집에 두고 나가세요.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나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으세요. 쉽게 꺼낼 수 없는 곳에요. 그리고 무음으로 설정하세요. 진동도 안 되게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손 활용 기법이에요. 모임 중에 핸드폰을 꺼내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순간 뭘 해야 할까요? 손을 다른 데 쓰세요. 물을 마시거나 상대방과 손을 맞춘다거나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거나요. 손을 바쁘게 하면 자동으로 핸드폰을 건드릴 생각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간 제한 기법이에요. 모임 전에 자신과 약속하세요. 이 모임 동안 나는 핸드폰을 안 본다고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한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핸드폰을 확인하세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불안감이 들 거거든요. 하지만 이건 환상입니다. 세상은 30분 안에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따라 꺼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세요. 당신이 핸드폰을 안 꺼내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 핸드폰을 다시 넣습니다. 즉, 당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심리학입니다. 본론 -5단계 실제 적용 전략? 자, 지금까지 4가지 행동과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아봅시다. 단계적 적용법. 한 번에 4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집중하세요. 1주차 말을 끼어들지 않기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 생각하세요. 2주차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기. 1주차에 배운 말 끼어들지 않기는 자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3주차 표정과 목소리 통제.
거울을 봤나요? 녹화했나요? 이제 그것을 적용해 보세요. 4주차 핸드폰 안 보기. 이제 다 할 준비가 됐어요. 마지막 난제인 핸드폰에 집중하세요. 5주차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하세요. 이제 이것들이 당신의 습관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 점검표. 매일 밤 당신은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요. 오늘 나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15점.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했는가? 15점. 열린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용했는가? 15점. 모임 중에 핸드폰을 안 봤는가? 15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각 항목에 코멘트를 적으세요. 오늘은 말을 끼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의 의견이 이상해서였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요. 이 기록을 한 달 동안 해보세요. 당신은 분명 변화를 느낄 거예요. 실패했을 때의 대처법. 혹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말을 끼어들었을 수도 있고 핸드폰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상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실패 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첫째,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예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그 순간을 인정하세요. 아, 내가 방금 끼어들었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가장 중요해요. 셋째, 다음 기회에 다시 시도하세요. 당신의 다음 모임이 연습 기회입니다. 본론 마이너스 6단계 심화 학습. 자, 기본을 배웠습니다.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문화적 차이 이해하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 문화마다 예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끼어드는 것이 열정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동양 문화에서는 이것이 매우 무례합니다. 또한 핸드폰 사용 태도도 다릅니다. 일부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모임 중에 핸드폰을 보는 것이 바쁜 사람의 증거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무례로 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속한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행동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품격이에요. 상황별 적용법. 모임의 종류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친구 모임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한 톤을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4가지 행동은 여전히 피해야 해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도 존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직업 환경 여기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사 앞에서는 특히 그래요. 완벽한 경청과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데이트 이건 가장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핸드폰은 절대 금물이고 경청은 필수예요. 대중 모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다. 이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단시간에 당신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각 상황에 맞게 당신의 행동을 조정하세요. 감정 조절의 중요성.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에요. 당신이 화났을 때,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판단적인 표정이 더 강해집니다. 입술이 더 쉽게 움직입니다. 핸드폰을 더 자주 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임 전에는 당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화났다면 모임 30분 전에 산책을 하세요. 깊은 숨을 10번 쉬세요. 명상을 해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세요. 피곤하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거나 최소한 모임 전에 커피를 마시세요. 당신의 뇌가 깨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당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요. 결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은 이것들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내기 전에 끼어드는 행동. 둘째, 자신의 경험을 자꾸 꺼내는 행동. 셋째, 상대방을 판단하는 표정과 목소리. 넷째, 핸드폰을 자주 보는 행동. 이 4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첫인상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는 개선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행동의 핵심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옷은 최고급 브랜드를 입을 수 있지만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존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모여서 당신의 평판을 만들고 당신의 기회를 만들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모임에서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들의 눈을 마주쳐 보세요.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어 보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 당신을 다르게 볼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4가지 행동을 실제로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다룰 거거든요. 감사합니다.